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자, 보이죠? 자, 신용카드에 관련된 판례 태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총론 시간, 총론이 아니라 강론 시간을 통해서 뭐 이 내용을 다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보면은, 자,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처음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것은 이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기 명이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한 사람이 갑이에요. 갑이고 자기 명의가 갑이다. 갑인데 이 갑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뭐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요? 물품 구입할 때 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자기가 돈을 갚을 능력이라든가 의사가 없이 물건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 결국 대리점을 속이고, 대리점이 아니라 가맹점을 속이고, 자기가 물품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것이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한 거고, 거기에 속은 가맹점이 뭐요? 용역이라든가 재화를 갖다가 용역이라든가 서비스를 갖다 제공해 준 겁니다. 또 처분행위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손해는 카드 회사한테 발생을 한 거죠. 카드 회사가 결국 그 물금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이익이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맹점에 대한 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하는 건 뭐냐? 현금 서비스 받는 것도 이것이 컴사기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현금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여기 뭐요? 갑한테 이 현금 서비스와 관련돼 가지고 이 컴사기가 문제돼, 컴사기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갑한테 사용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 갑한테 사용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도 그렇고 다 컴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명의일 경우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현금 섭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카드 회사를 기망해 가지고 내가 나중에 갚을게 라고 하는 그 기망행위를 통해 가지고 카드 회사한테 현금을 받은 다음에 카드 회사에 갚지 않는 행위로서 결국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이 사기죄에서 물품 구입의 사기의 피해자기보다는 처분행위자, 차고자는 대리점이고 가맹점이고, 현금 서비스는 결국 카드 회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자기 명의 관련돼 가지고 지불의사인데 지불의사가 없이 부정 발급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카드 회사한테 자체로 신용카드 자체를 발급받은 것이 통째로 사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신용카드 회사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카드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카드의 사용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카드의 사용 권한은 갑한테 있다는 겁니다. 갑한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용하는 데 있어 이 카드 회사에 어떤 기망된 의사에 의해서 사용하라고 준 카드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쭉 사용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카드 회사한테 저지른 사기죄에 나머지 범죄들은 다 그냥 포괄해가지고 포괄 일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해자는 뭐예요? 이 사기죄 포괄 일제고, 여기 사기죄 이 피해자들은 다 뭐다? 피해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처음에 속은 카드 회사가 하나의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쭉. 근데 이 밑에 보면 타인명의 관련돼 가지고 이 타인명의는 갑이 하는데, 타인명의 A명의 신용카드야. 만약에 A명의 신용카드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면 사문서 위조가 되고 동행사자가 되는 건 다 이해할 겁니다. 자, 근데 사기죄가 된다 그랬을 때 결국 갑이 A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A인 것처럼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받았죠. 그럼 이 사기죄는 뭐냐? 이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카드 자체는 사기가 되고, 이 카드 회사는 뭐예요? 만약 회사가 있다. 회사는 사용 권한을 누구한테 준 겁니까? 사용 권한을 A한테 부여한 겁니다. A한테. 즉, 피모용한테 부여한 거죠.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이제 갑이 이거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만약에 마치 신용카드의 주인인 것처럼 사용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가맹점을 속여 가지고 물품을 받은 거다. 그래서 그건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기는 카드 회사에 대한 카드 재물이라고 하는 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가 되는 거고, 이건 뭐다? 여기는 가맹점에 대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죄는 여기 사기죄는 카드 회사에 대한
회사에 대한 카드 사기가 되는 거고, 이 사기죄는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절도죄가 되느냐 아니면 뭐 이 컴사기가 되느냐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는 컴사기죄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컴사기죄에 재물이 없으니까 판례가 뭐요? 판례가 컴퓨터 관리 ATM기 사용 ATM기 관리자의 의사를 제한해서 가지고 절도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 여기서 컴사기로 의율하는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그 카드는 갑한테 사용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갑한테 사용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사용 권한이 없이 정상적인 비밀번호와 카드를 입력해가지고 ATM에서 돈을 찾았는데, 그걸 컴사기로 처벌하려니까 컴사기에서 말하는 컴사기에서 객체는 재물이 없으므로 그 관리자의 의사를 조건부 의사로 판단을 해가지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재물을 가져간 거다 판단해가지고 절도죄로 파악하고 있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는 뭐 컴사기를 안 했지만 사기죄하고 여기 똑같이 밑에하고 똑같이 컴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도 역시 똑같이 컴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똑같이 써도 될 것 같아, 인연이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건 뭐 절취, 강취, 횡령, 이건 다 절도, 강도, 사기, 횡령이 성립하고, 자, 그런 물건을 갖다가 했다? 여기 보면 가맹점을 상대로 한 사기가 되는 거죠, 이건요. 자, 그럼 절도죄와 관련돼 똑같이 역시 사용 권한이 없는데 피해자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인데 사용 권한이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케이스로 똑같이 이걸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편취 갈취했다는 거는 이 사기 공갈은 누구냐? 이 사기 공갈은 피해자에 대한, 즉 갈취자나 이제 뭐 사기자나 공갈죄 피해자 있죠. 피해자에 대한 사기나 공갈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다? 사기에 속은 사람이 사용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쭉 사기죄, 포괄일죄. 그 다음에 겁먹은 사람이 사용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갈죄, 포괄일죄가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럼 전부 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사용할 때 물품을 구입하면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별표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다 뭐다?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매출 전표에 서명 및 제출하는 건 사무소 위조 및 동행사가 성립하는데, 이거는 부정흡수죄 불법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부정사용죄로 흡수돼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논점을 빠뜨리면 안 돼요. 이 논점에는 항상 배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 전표에 서명해가 제출했다는 것은 사무소 위조 및 동행사가 성립하지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그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 불법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돼 버린다. 그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줘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즘 들어 이제 시험 문제가 매출 전표에 서명 제출하는 게 요즘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다? 요즘은 전자기록, 전자패드 서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전자기록 위장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것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신용카드 관련돼 가지고는 더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돌려놨을 때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불법 영득 의사에서 영득의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각종 카드, 현금 카드든 직불 카드든 신용카드는 뭐요? 이것에 대한 사용 절도 돌려놓은 것은 다 무죄라는 겁니다.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거죠. 카드의 기능적 가치의 감소가 없다. 자, 이 정확히 보면 카드의 갑자기 프린터가 움직이네 막. 기능적 가치의 감소가 없다기보다는 본래 기능적 가치의 감소가 없다 보면 될 것 같고, 예금 통장에 대한 사용 절도는 뭐요? 예금 통장에 대한 것은 불법 영등사 인정돼가지고 절도죄가 된다 그러죠. 이거는 왜냐면 예금 통장은 예금 잔고의 증명적 기능, 이것이 본래적 기능인데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한다 그랬을 때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전법의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카드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죠. 현금카드 겸용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하면 여전법상 부정사용죄,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하면 여전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할 땐 뭐라 그러냐? 보통 지문에서 현금 서비스나 아니면 현금 대출을 받았다, 이런 말을 쓰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했다는 건 그냥
현금을 인출했다 그죠? 인출했다는 건 현금 카드의 기능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좌 이체했다는 건 어떻게 해요? 계좌 이체도 신용카드의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금카드의 기능이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을 어떤 기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전법상에 부정사용자 되냐 안 되냐 여부도 반드시 다 언급해. 여기 나오는 논점들은 다 연결된 논점으로 빠뜨리면 안 돼요. 적용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다 써줘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 좀 이따 이제 18년도 문제 보면 되겠지만은 한 ATM에서 100만 원을 현금 서비스 받고 100만 원 현금 인출했어. 그러면 현금 서비스 받은 거는 절도죄, 현금 인출 받은 것도 절도죄예요. 근데 서비스 받은 거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성립하고 인출 받은 건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성립하지 않지만 똑같은 ATM에서 순차적으로 서비스 받고 인출 받았다 이거는 그냥 절도죄 포괄 일자가 된다고 봐야죠. 근데 그 논점을 잘 놓치더라고 학생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그런 쟁점들이 쭉 있다. 근데 지금 말한 쟁점들이 밑에 나오는 이제 케이스 문제에서 다 정리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용들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에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자, 먼저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7회 시험 관련된 건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유전책에 빠져가지고 폭행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여주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자 얘가 이제 5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 마련하려고 을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숙사 룸메이트인 C의 지갑에서 몰래 신용카드, 현금카드 몰래 신용카드를 꺼내어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로 가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예금 계좌에서 잔고 전액인 300만 원을 인출했어요. 자, 우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자, 근데 신용카드 관련돼 가지고 현금카드 겨냥인데 300만 원을 인출했어요. 300만 원 인출했다? 그럼 이건 뭐야? 인출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뭐 ATM에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판례에 의하면 절도죄. 그다음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성립하느냐? 이거는 부정사용죄 성립하지 않죠. 인출했다는 건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근데 200만 원을 또 현금 서비스 받았어. 200만 원 현금 서비스 받았다는 얘기는 뭐다? 이것도 200만 원을 또 했기 때문에 얘도 절도죄. 자, 근데 200만 원 현금 서비스 받았다는 건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성립하죠. 자, 그러고 나서 300만 원 인출, 200만 원 인출 다 절도죄인데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고의하기 때문에 얘네는 뭐다? 얘는 두 개의 절도죄가 아니라 한 개의 포괄 일자가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받은 다음 신용카드를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자, 지갑에서 몰래 신용카드를 꺼내가지고 신용카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자,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절도로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쟁점들을 언급해서 쓰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거는 뭐 간단한 쟁점인데 관련돼 가지고 점수들이 다 연결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때 밑에 뭐 지문 보면은 자, C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고 제재를 갖다 놓은 거. 이건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신용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 것을 부정하여 불법 용도사를 부정했다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게 자, 뭐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였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신용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례 입장이지만 정확히 보면 뭐예요? 신용카드의 본래적 기능이 감소가 없었다는 거죠. 원래 신용카드의 기능은 회원을 증명하는 기능인데 그런 기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은 300만 원 인출했다. 자, 300만 원 인출한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절도죄 절도죄설, 그다음에 컴사기설 뭐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관련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한 거, 그 인출한 거 관련돼 가지고 전부 다 절도죄가 성립한다. 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잠깐만 이게 뭐죠? 아, 인출한 거 여기 보면 300만 원 인출이죠.
그러니까 관련된 지금 요산은 뭐냐? 요산은 현금 인출입니다. 현금 인출이기 때문에 이건 카드 기능을 쓴 거죠. 이제 뭐 현금 카드 기능을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판례는 카드의 기능이 있는 현금 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라는 양계기는 별개의 기능으로 현금 카드, 겸용 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에서 현금 인출하는 경우는 보다 여전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법상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금 인출은 절도죄가 되지만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부분 보면 뭐다? 200만 원 현금 서비스 받다. 현금 서비스 받은 것도 역시 그냥 관련돼 가지고 A탱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절도죄가 된다는 거예요. 절도죄에 해당한다. 근데 현금 서비스 받은 것보다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여전법상 부정사용죄 성립한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는 뭐요? 절도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보호법 행태에 달라가지고 각각 실체적 경각관계다. 이것도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죄에서 사무소 유저 및 동행사가 성립하고 yan자는 실체적 경험이다 보듯이 신용카드 썼다 그러면 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절도죄 아니면 물품 산 경우 사기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얘네들은 다 무조건 실체적 경합으로 판례고 실체적 경합을 다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둬야 됐고 아까 이제 현금을 인출한 것과 현금을 서비스 받아가지고 나온 금액 전체 관련된 이걸 봐야죠. 학생들이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300만 원에 대한 인출에 대한 절도죄, 그다음에 200만 원 현금 서비스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자, 두 개의 절도죄는 뭐요? 단일한 범위에서 시간적 장소 접촉성 있고 같은 관리자를 상대로 결정한 것서 단순 일제, 단순한 포괄 일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500만 원에 대한 절도죄 하나만 성립한다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시험 문제 중간고사나 내보면은 요 앞에 부분까지 잘 쓰는데 이 부분 죄수 문제 관련된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두 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언급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변호사 시험에 18년도 7회 시험이 나왔었고 아마 1회 시험에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뭐 갑은 어떤 뭐 신용카드 관련돼 가지고 뭐 좀 뭐 날치기 사건이죠. 날치기가 아니라 이제 뭐 절도를 하다가 친구와 같이 만나서 중강도가 내고 뭐 강도 치상을 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된 케이스가 여기까지였고 자 갑은 이렇게 해서 어 3시경 2시경에 이제 절도 중강도 강도 치상이 되고 그다음에 갑은 어떡하냐 갑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절취한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 가게에서 5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자, 이거 딱 구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타인의 신용카드 의류 구입했다? 그럼 이건 감형죄에 대한 사기죄. 자, 그다음에 뭐요? 그다음에 부정사용죄. 양죄는 실경.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의류가게에서 50만 원 의류 구입했다. 그럼 부정사용죄도 여러분이 언급해 줄게. 얘가 매출 전표를 사용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매출 전표라는 데가 여기에다 흡수된다. 그런 내용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매출 전표 관련된 얘기가 없어서 그냥 관련돼 가지고 5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다. 그러면 그냥 사기죄와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실형이다는 정도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근 신한은행 현금 자동 지급해서 A의 현금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100만 원 인출 절도죄.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현금 카드를 이용했다? 그러면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딱 정리를 빡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범죄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땡큐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거의 여러분들 신용카드 범죄는 저하고 몇 번 강론 시간에 되고 여기서 이 정도 했으면은 신용카드가 나오면 그냥 땡큐다. 연결되어 있는 논점만 안 놓치고 쭉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자 A의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입한 행위. 자, 의류를 구입한 행위 뭐요? 그러니까 사기죄에 해당한다. 자, 그다음에 여기 사기죄 성립한다. 가맹점 주임은 자, 갑은 이게 묵시적 김망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주인은 뭐다? 착오에 빠져가지고 물품을 교부했다.
그리고 모든 구성중 총괄 사기죄 성립한다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저기 보면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 신용카드 본래 용법을 사용하고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성립한다 보면 되는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문서 위조및 동영사자가 성립하냐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요 지문 자체에서는 지금 요 지문에서는 뭐라 그랬냐, 의류과학에서 5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다고만 나와 있지 매출 전표에 서명해 가졌단 말이 없어요. 근데 굳이 뭐 써줄 필요가 있냐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요렇게 쓴 거는 옛날에 이제 이호준 교수님 강의하는 거 갖다 인용한 건데, 이거 보면은 여기 뭐 물론 이런 것도 있으면 써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기 좀 상황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강치한 A명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자가 성립하고 다 신용카드 부정수에 흡수된다. 자, 요런 논의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논의는 뭐요? 지문상에 나오면 할 필요가 있고, 지문상에 안 나왔다 그럼 내가 볼 땐 할 필요가 없어. 좀 이따 보면 지문상에 나오는 케이스가 이제 모의 시험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이걸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A의 현금카드로 현금 자동차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 이거는 당연히 절도죄설, 컴사기설, 그다음에 뭐 일단 지금 절도죄설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는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죠. 현금 카드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성립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관련된 쟁점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다 써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모의시험에 보면 이제 2000년 모의시험 책임론에서 봤던 게 거기 한번 보면 될 거고, 19년도 모의시험 보면은 자,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편의점에서 경제를 어렵게 살아던 갑과 을은 어떻게 했냐. 갑과 을은 같은 편의점의 점원인 병녀의 핸드백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쳐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병녀가 바깥으로 나간 사이 을이 망을 보는 상태에서, 공동정범이라는 얘기죠. 갑은 병녀의 핸드백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20만 원을 꺼내들고 곧바로 은행에 가서 현금 20만 원을 통장에 예금했습니다. 자, 얘네는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 그 다음에 현금 20만 원에 대한 절도. 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특수절도가 인정되겠죠. 뭐 공동정범 관계는 시간적 장소적 합동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특수절도가 성립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갑이 어떻게 했냐. 갑이 신용카드를 빼가지고 나와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을 하고 병녀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아까처럼 옷 샀다? 그럼 사기죄. 그 다음에 부정사용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을 했다. 그럼 이건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사전자기록 위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자기록 위작 및 사전적 유령이 위작된 사전자기록 행사자가 성립하고, 이거는 여기에 흡수된다. 이걸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제는 여기는 실경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어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체했다. 그럼 이건 뭐요? 현금 서비스를 이거 신용카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기 때문에 이게 컴사기가 되느냐 관련돼 가지고 이체했다는 게 뭐 결국 기계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컴사기가 성립한다. 근데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30만 원을 갖다 이체했다 관련돼 가지고 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성립하느냐. 계좌 이체한 뭐라 했어요? 계좌 이체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신용카드의 기능을 사용한 게 아니라 현금카드의 기능을 사용했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컴사기 되는데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컴사기만 성립하고. 관련돼서 그렇게 보면 될 거고, 근데 신용카드를 병리의 핸드백에 도로 넣어뒀어. 가지고 나왔다 사용하고 돌려놨다. 그럼 병리에 도로 넣어줬다는 거, 이거는 카드에 대한 사용 별도로서 절도죄가 안 되는구나. 자, 며칠 후 갑은 은행의 현금 인출을 가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 중 10만 원을 인출했다. 이거는 절취한 돈에 대한 것을 뺀 거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걸 뺀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련돼 자신의 계좌에서 10만 원 인출한 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적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갑과 을은 같이 망을 보면서 같이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해가지고 절취했어요. 자, 그러면은 관련돼 가지고 이게 합동절도인데 지금 쟁점이 보면은 합동절도의 쟁점이 커요. 사례 1번 보면 일의 사실관계 1을 보면 쭉 보면 합동절대 쟁점은 크지가 않아. 그럴 때는 그냥 시간적 장소적 합동을 했기 때문에 합동절도가 성립한다. 공모관계 공동정범관계 있는 사람들이 뭐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했으므로 합동이 된다가지고 이걸 간단히 써면 3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이것이 합동범위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은 좀 많이 써줘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뭐 그게 아니다. 그럴 때는 그냥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써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으로 쭉 밑에 보면 다 나오죠. 신용카드에 대한 특수절도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돌려놓은 거, 그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금에 대한 특수절도죄. 이건 현금에 대한 특수절도죄 성립하죠. 우리 관련돼가지고 현금은 써버렸고, 자기 계좌로 넣어버렸고, 신용카드는 돌려줬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불법용도세가 인정되지 않지만 현금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하면 되고, 백화점에서 옷 구입한 거, 그다음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 당연히 성립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당연히 성립한다. 관련되고 그렇게 보면 되고, 근데 여기 보면 것처럼 사전자 기록 위장 및 동영사죄 관련돼 가지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자는 실체 경합 관계 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 내용을 쓰면은 실제로 보면 점수 봐보세요. 이게 뭐 사기죄 성립 여부 3점, 신용카드 부정죄 성립 여부 3점. 근데 사전자 기록 위장 및 동영사죄가 성립했는데 흡수해버린다는 것도 3점이에요. 채점 기준은 이제 그때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만든 거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관련된 제가 볼 땐 실체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도 한 1, 2점 줘야 돼 원래 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0만 원을 이체한 행위. 30만 원을 이체했다는 거는 신용카드 사용해서 이체했다는 건 결국 험사기가 성립한다. 근데 이체는 아까 뭐라 했어요? 이체는 신용카드의 기능이 아니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A의 신용카드를 불법 이체한 거. 이거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성립하겠지만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대 말한다지 여기 것처럼 10만 원 인출하는 행위는 뭐다? 이건 뭐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여기 판례는 아예 그냥 절도죄나 사기죄 구성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그 여기 것처럼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건 이미 자신한테 그만큼 채권이 발생한 거고 자기의 채권을 갖다가 은행에 대한 자기의 예금을 빼는 것 때문에 아예 구성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절도죄나 사기죄 구성권이 없다고 보는 견해나 절도죄 불가불적 사용이 된다는 견해 등이 주장하더라도 무슨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쟁점들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15년도 모의시험도 뭐 비슷해요. 뭐 거의 카드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여기도 보는 것처럼 갑은 기숙사 룸메이트 을 몰래 을명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를 카드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면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위조 사문서 행사. 을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자, 이건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 다음 현금 자동 지급해서 현금 서비스로 30만 원을 인출했다. 이거는 절도죄야.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해가지고 현금 서비스 받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사용죄야. 두죄는 실경.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뭐 관련된 부분으로 쭉 보면은 크게 뭐 어려움이 없다. 요것만 딱 보면 밑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밑에 보면은 자, 을명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제출했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무소 행사. 사기죄는 뭐예요?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재물사기죠. 여기서 신용카드에 대한 재물사기인지 뭐 카드에서 이익사기인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재물사기다. 여기 보는 것처럼 신용카드에 대한 재물사기라고 봐야 된다. 자, 그다음에 30만 원을 갖다 인출한 거. 30만 원을 인출한 것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 당시에 이건 채점 기준표 보면은 이렇게 길게 써 있는데 지금은 다 보여. 지금은 이걸 그렇게 길게 쓸 필요 없죠. 길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사기죄 포괄일죄냐 아니면 뭐 절도죄냐 아니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냐 무죄냐. 그래서 판례는 그냥 절도죄로 한다. 절도죄로 보는데 그 이유가 뭐다? 관리자
ATM기 관리자의 조건부사에 반한다. 거듭 말하는 조건부사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카드와 비밀번호를 넣은 경우만을 돈을 인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웃기는 거죠. 응? 컴퓨터가 뭐 그런 의사가 있어. 관리자가. 실제로 보면 관리자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관리자한테 물으면 정상적인 카드하고 비밀번호만 들어오면은 돈이 나가는 거지 그 사람한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관련된 판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정리해가지고 써주면은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것처럼 신용카드 부정사용자가 성립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신용카드 부정사용자가 성립한다는 거죠. 아까처럼 여기 뭐라 그랬어 이게 현금 서비스로 현금 서비스 30만 원 인출했다. 그럼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당연히 성립한다.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당연히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답은 사기죄. 자, 신용카드에 대한 회사에 대한 사기죄.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면 위조사문서 행사죄. 이거는 이제 타인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한 거. 그다음에 절도죄. 이건 ATM에 돈 찾은 거. 그다음에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 받은 거.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각죄는 다 실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은 신용카드 관련된 범죄들은 앞으로 뭐 나오더라도 뭐 거의 이 상태로만 여러분들이 자꾸 한두 번씩 읽어보고 연습하면은 놓치는 게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도 모의시험뿐만 아니라 본시험에도 2번이나 나왔었는데 이제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딱 정리가 돼 있죠. 뭐 관련돼 가지고 자, 첫 번째 케이스처럼 갑이 A를 기망하여 을명의 사기 이용 계좌로 이체를 받은 경우, 즉 갑이 A한테 기망을 했어요. 당신이 계좌가 뭐 어떻게 됐습니다. 돈 어디로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을명의 계좌로 얘가 이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망을 해가지고 얘가 차고에 빠져가지고 이 을명의 계좌를 이체했기 때문에 이체를 할 때 이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얘 범행에 대해서 얘가 알고 있었다. 얘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경우 얘는 사기죄. 얘는 사기죄 공범이죠. 즉 방조범이 되고 어느 돈 여기에 돈이 들어왔다. 이 돈이 들어오면 이 돈에 대해서 얘가 인출해 가거나 아니면 얘가 인출해 가거나 둘 다 뭐다? 이거는 아무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갑은 A의 갑은 A의 이체 시 사기죄가 있었는데 그 A가 일로 이체라면 사기죄의 기수가 된다. 그다음에 을이 알고 이런 것들을 알고 적금 매체를 갖다가 갑에게 전달하면 사기 방조죄가 된다. 그리고 A가 피해자일 때 갑이 원래 사기죄 본범이 대포통장에서 인출하는 거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 대포통장 명인에 대해서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사기의 방조범이 돈을 인출하는 것도 역시 피해자에 대해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 본범에 대해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만약에 사기죄 공범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기죄 공범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을이 을에게 사기죄 방조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인출하면 어떡하냐? 그땐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죠. 왜냐면은 피해자는 뭐예요? 피해자는 차고 송금해가지고 한 건데 을은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례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데가지고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요 밑에 케이스는 이제 요 몇 년도죠? 19년도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죠. 자, 갑이 A를 기망해. 자, A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돈을 자, 얘가 B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에 B가 입금돈을 을에게. 그러니까 얘네는 사기죄, 즉 보이스피싱의 공범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얘를 속인 거야. 그래서 얘가 돈을 속아가지고 일로 넣은 거예요, 돈을. 그리고 을은 이제 얘한테 전화를 가지고 돈이 들어올 거냐 가져와라. 일로 가져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갑과 을은 사기죄 공동점이고 사기죄 피해자는 뭐예요? 사기죄 피해자는 A가 사기죄 피해자라는 거죠.
자, 얘는 B는 사기죄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명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명의 들어온 걸 갖다가 그냥 얘한테 속아서 갖다 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이때 이제 중요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자, 갑과 을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마련하려고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갑은 A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 돈을 포함하여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인출해 검찰청 앞으로 가져와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갑은 B에게 전화해가지고 서초경찰서 경찰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쭉 연결된다고 말하면서 A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A하고 B가 바뀌었구나. B는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했고, 자, A는 뭐요? A는 그 1,000만 원, B가 입금한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자신의 계좌에 있던 전액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갑에게 교부했습니다. 자, 이게 앞에 케이스와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갑과 을은 무슨 죄냐? 관련돼가지고 갑과 을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케이스 보면은 얘네 행위가 관련돼가지고 결국 갑과 을이 서로 A하고 B에 대해서 뭐 갑과 을이 A하고 B에 대해서 각각 기망해가지고 전체 금액을 얻은 거기 때문에 얘네는 기본적으로 사기죄 공동정범이 된다. 뭐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거죠. 각자 실행행위 분담 협력을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죄 공동정범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편취액이 여기 7점짜리 문제였는데 이게 7점짜리 문제 중에서 편취액이 얼마냐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게 몇 점인 것 같아요? 이게 3점인가 4점이야. 그럼 편취액 관련돼 가지고 편취액이 3점 아니면 4점 했다는 겁니다. 이게 3점이면 4점, 4점이면 3점이겠죠. 시험에서 편취액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게 처음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냐? B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해요. B한테 그 갑이 B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1,000만 원을 갖다가 보내라 했잖아요. 근데 B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근데 A는 어떠냐? A 통장으로 보내라 했는데 B가 A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보내니까 A는 자기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온 것과 자기 돈 500만 원 합쳐가지고 1,500만 원을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가지고 이 당시에 이렇게 논다고 봤는데 이것도 저는 근데 요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처음 기준을 봤는데 이것도 아마 뭐 검실이나 형제실에서 이렇게 봤던 게 아닌가. 그렇기 피해액을 갖다 산정하는 경우도 처음이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년도의 문제들은 이제 14년도에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14년도는 갑은 친구 의뢰 사기 범행에 이용될 사정을 알면서도 의뢰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예금 통장을 만들어 의뢰에게 양도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기죄 정범이 누구겠어요? 을이죠. 자, 을이 A를 기망하는 겁니다. A를 기망해서 얘가 갑 명의의 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뭐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다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자, 이렇게 1,0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 중에서 갑이 어떻게 했냐? 갑이 500을 빼간 거야. 500을 얘가 보이스피싱의 정범, 즉 사기죄 정범이 얘는 뭐예요? 얘가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이 계좌를 정했기 때문에 얘는 사기죄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500만 원을 인출한 거. 이건 자기 계좌에서 자기가 뺀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한 횡령죄, 얘에 대한 횡령죄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500만 원 인출한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금에 있어서의 견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밑에 내용 보면 자, 어, 을이 A한테 속여가지고 1,000만 원 성공했다. 그럼 사기죄가 성립해요, 이거는. 자, 근데 이제 관련된 여러 중요한 게 얘가 이익 사기냐 아니면 재물 사기냐 그랬을 때 판례는 뭐라 그래 이걸요? 재물 사기로 보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관련돼 가지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현찰로 가져오나 계좌로 이체하나 그거는 또 현찰로 준 거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 사기가 아닌 재물 사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 사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나머지 부분
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부분만 보면 결국 재물 사기가 성립한다고. 을은 이제 자기 명의의 예금 통장 만들어 을에게 양도했다. 이건 사기죄 방조범이 성립한다. 간단히 보고. 근데 입금된 1,000만 원 또는 인출한 500만 원에 대한 작물 취득죄 성립 여부를 가지고 이게 작물에 대해 해당할 여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사기로 취득한 재물이잖아, 이게. 재물 이득죄지, 아니, 재물 사기지 이득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인출한 건 작물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작물자가 되지 않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작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작물이 되려면 직접적으로 건네줘야 돼.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 1,000만 원은 뭐야? 1,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갑의 계좌, 즉 공범의 계좌로 송금된 것일 뿐 갑이 본범인 을로부터 그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물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쟁점을 잘 보면 될 것 같고 500만 원 인출에 관련된 아까 제가 벌써 앞에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절도죄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설에 보면은 자 이거는 타인에 대한 것 횡령죄 성립하지 않냐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했었는데 지금은 뭐다? 지금은 아예 이것도 대법원 전환차 판결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지워버렸어요. 아예.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뭐 가분 사기죄 방조범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500만 원에 대한 횡령이라는데 이거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돼 가지고 또 2000년 작년 모의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연습 삼아 한번 내봤던 문제인 것 같아요. 관련돼 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적금 매체 즉 적금 매체 대포 통장을 건네주는 사람이 알고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가지고 뽑아간 경우에 횡령죄 성립하냐 안 성립하냐 그걸 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조직원인 병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을에게 돈을 벌고 싶으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주고 요구하자 을은 병의 요구대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병에게 넘겨주었어요. 요 상태로 보면 뭐야? 얘가 관련돼 가지고 그 을이 자신의 통장에 1,000만 원 입금된 것을 알고 친구 갑을 만나 그동안 사정을 설명하자 갑은 일단 입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500원씩 나눠 갖자 제안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카드를 쭉 해가지고 인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사기죄 정범이죠. 이거 자치정이라 조직원인 병이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을에게 돈을 벌고 싶은 통장과 체크카드만 병에게 넘겨줬습니다. 넘겨주고 넘겨주고 얘가 정범일 거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 을이 이런 걸 알고 있었냐? 문제는 사실관계 을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을 하는 걸 알고 을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병이 보이스피싱을 하려는 것을 알고 건네준 경우와 모르고 건네준 경우로 나누어 A에 대한 의뢰 대책을 논하라. A는 뭐예요? 피해자 현금을 인출한 현금을 계좌 이체한 피해자인데 이에 대한 의뢰 대책을 논하는 건 결국 보이스피싱을 하려는 것을 알고 건네줬다. 이때 을은 뭐예요? 을은 사기죄 방조범이 되고 돈을 인출했잖아요. 그다음에 인출한 부분은 이건 인출은 무죄가 된다는 거죠.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건네준 경우는 사기죄 방조범 성립하지 않죠. 상체 방조범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의 돈이 자기 자신의 계좌로 들어왔는데 이건 사실상의 위탁관계 인정이기 때문에 쓴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5점 5점 배점해가지고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뭐 시험 삼아 연습하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기죄와 관련된 보이스피싱까지 다 마치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좀 더 빨리 나가서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오늘 진도를 공갈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갈죄는 기본적으로 뭐다? 편취죄로서 사기죄와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처럼 공갈이라고 하는 거. 자 사기는 기망이 있어야 되는데 공갈은 그냥 공갈행위가 있으면 돼. 공갈행위는 폭행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거죠. 자 피공갈자가 공포심을 갖고 사기죄에서는 착오로 가져야 되는데 공포심에 의해서 피공갈죄 교부 또는 처분행위가 있고 제한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기와 똑같이 보면 된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갑은 을이 B로부터 교직원 채용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중 5천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할 것을 을에게 요구했어요. 자 갑은
자, 5천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할 것을 을에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 돈을 요구한 거잖아요.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정채용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5천만 원 주지 않으면 부정채용 고발하겠다. 이것은 협의의 협박에 해당하고 협의의 협박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럼 이거는 공갈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또 그런 문자를 일주일 동안 수십 차례 보내요. 협박 문자.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상대방한테 무슨 불안을 유발시킬 만한 문자들을 수십 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받고 겁을 먹은 을은 어떻게 했냐? 갑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자, 관련돼 가지고 3에서 갑의 지책이 뭐냐? 갑은 기본적으로 협박죄, 협의 협박을 가지고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5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공갈죄 기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자를 일주간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일주 동안 수십 차례 보냈다. 이거는 정통망법 위반죄가 성립하죠. 뭐더라? 내용 모르겠지만 뭐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74조 1항이라는데 뭐 위반죄가 성립한다. 두 개의 범죄는 뭐다? 두 개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행위는 하나예요. 두 개의 범죄 행위는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뭐다? 보호법이니까 이 내용이 다르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두 개는 다 성립한다는 겁니다. 행위가 하나고 두 개가 다 성립하니까 얘네 둘은 결국 상경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두 개 변호사 시험에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 밑에 보면은 자 공갈죄가 성립하느냐 뭐 협박에 관련돼 가지고 그것도 협박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재물상 재산 이익을 취득했냐 뭐 인정된다.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점수가 황당하죠. 공갈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뭐예요? 협박이 있었냐? 갑이 5천만 원을 요구하여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방 공갈죄에 협박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관련돼서 내용이 적법한 경우에도 목적이 위법한 경우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써가지고 하면은 얘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느냐, 그 기수가 된다. 관련돼 가지고 이 정도면 이게 이거예요. 합쳐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공갈죄가 성립하느냐 안 성립하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협박죄가 되느냐 공갈죄가 되느냐 여부를 잘 논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이걸 단순 협박죄로 봤다. 단순 협박죄로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는 거의 점수가 4.5점으로 깎여가지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정통망법상에 74조 1항 3호 위반죄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반복적으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한다 보면 3점이고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공갈죄와 정통망법 위반죄는 뭐다? 행위는 하나죠. 하나의 행위.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한 개의 행위인데 한 개의 행위지만 뭐예요? 한 개의 행위지만 한 개의 행위이지만 기본적으로 보호법익이 다르다. 판례는 보호법이 다르므로 두 개가 다 성립해가지고 상경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줬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공갈죄 관련돼 가지고 여기 공갈죄는 공갈죄와 수뢰죄 관계인데 뭐 오해 시험에 나왔던 거 단화 종합병원 소재 있는 보건소 공무원 자 공무원인 보건소 공무원 갑은 참소 신문에 기사를 읽고 유용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자 직무집행에 의사가 없이 그냥 유용비를 마련할 목적에 단순히 병원장 A에게 전화가 걸어가지고 불법 프로포폴 투여 사실에 의해 그동안 수집한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얘가 상대방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 즉 이거 협박이죠. 협의에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뭐다? 1,000만 원을 받았다. 재물을 받았다. 그럼 바로 그냥 공갈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갈죄 관련돼 가지고 얘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서 돈을 받은 경우는 우리가 수뢰죄가 성립해요. 근데 이제 얘가 공무원이 받은 것 관련돼 가지고 수뢰죄 여부가 문제될 때 우리 판례는 수뢰죄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판단하기를 직무집행 의사가 있었느냐 직무집행 의사가 없었냐 판단해 가지고 직무집행 의사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수뢰죄와
공갈죄가 같이 성립한다. 그러나 직무집행 의사가 없다면 수뢰죄는 성립하지 않고 공갈죄만 성립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 따라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밑에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바로 설문 4와 관련돼 가지고 공갈죄가 성립한다. 이건 공갈죄 성립하는 건 문제 없고 수뢰죄 성립하는 데 가지고 결국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직무집행의 의사로 한 경우는 상경이고 직무집행 의사 없이 했다. 그런 경우 공갈죄만 성립한다. 뭐 학설은 이렇게 뭐 강평인데 판례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15년도 사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거는 공갈죄와 강도죄의 구별 문제로서 자, 여기는 뭐요? 여기 문제는 3회 범죄 사실, 즉 관련돼 가지고 갑과 을은 2008년 2월 중순경 부의를 폭행하여 부의 명의의 B은행 직불카드를 빼앗은 후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현금 자동지급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용기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을병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구별하여 논의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갑과 을의 폭행이 자, 얘들의 폭행 자체가 최협이었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부위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최협의 폭행이었는지 아니면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협의 폭행 정도였다. 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신용카드를 직불카드 뺏은 건데 직불카드를 뺏은 게 어떻게 돼요? 자, 최협의 폭행했으면 얘네들은 뭐요? 갑과 을은 강도죄가 됩니다. 근데 단순 강도가 아니죠. 갑과 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얘는 합동범인 특수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특수강도가 어떻게 해요? 직불카드 가지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자, 현금 50만 원을 인출했다. 그럼 특수강도 이외에 현금 50만 원 인출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절도죄가 되죠. 근데 역시 합동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특수절도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직불카드를 사용했는데 현금 50만 원을 그냥 인출했기 때문에 직불카드가 여전법상의 부정사용죄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부정사용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는 이게 뭐냐? 협의가 폭행의 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럼 겁먹고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갈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공갈은 둘이 같이 했기 때문에 특수공갈이다. 합동범의 공갈은 없지만 폭처법상의 공동공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폭처법상의 공동공갈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공동공갈이라고 하는 것은 부위에 외포된 의사, 공포심에 의해서 겁을 먹은 의사에 의해서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뭐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보다 이 뒷부분은 다 그냥 이 공동공갈죄 포괄 일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돼 가지고 이런 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뭐 뒷부분의 내용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죠. 자, 한거를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럼 2인 이상이 했기 때문에 합동강도가 된다. 특수강도. 자, 그다음에 현금만 원 인출한 건 뭐냐? 현금 인출한 거는 뭐 컴사기에 된 절도죄든지 기본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봐요. 절도죄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 현금을 인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한가를 불능할 정도 아니었다. 그러면 공동공갈이죠. 그다음에 공동공갈에 사용한다. 폭처법상 공동공갈죄 1조는 성립하고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예금 인출한 거는 본래용법이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포괄일자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의 시험에 나왔던 거는 뭐 최근에 이제 모의 시험에 나왔던 게 작년에 모의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갑은 친구 을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계속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빚독 쪽에 화가 난 갑은 이놈도 웃긴 놈이야. 도금 갚으라는데 안 갚으니까 얘는 빚독 쪽에 화가 난 갑은 어떻게 해요? 채권자인 을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돈 500만 원을 훔쳐 쇼핑백에 담아 자신의 집 장롱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을이 이제 무서운 놈인가 봐. 을은 조직폭력배 A와 함께 어떻게 해요?
빌린 돈 1,000만 원과 훔쳐간 돈 500만 원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목숨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자, 자, 갑은 어떻게 했냐? 갑은 겁에 질려 쇼핑백의 돈 500만 원과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인출한 300만 원을 을에게 내주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뭐 며칠 후 을은 나머지 700만 원도 빨리 갚지 않으면 SNS 등을 통해 갑의 비위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갑은 급한 마음에 자신이 현재 회사의 물품을 위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공금인 7장의 수표 700만 원을 거래처에 물품 대금에 지급하는 대신 일단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갑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횡령이죠. 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을 자신의 계좌에다가 입금했다 현금을 했다. 이건 대체작물이라도 대체작물에 작물성이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관련돼가지고 이걸 뭐 건네줬다. 갑은 자금의 흐름의 추적을 종이라 펴고자 이런 짓을 폈고, 이를 알고 있는 을은 돈을 투정했다. 횡령한 걸 알고 있는데 받았다? 그럼 얘는 이제 작물 취득자가 성립하겠죠. 이런 내용들 관련돼 가지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500만 원에 대한 을의 재책 관련돼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을은 자기가 쇼핑백에 있던 500만 원을 얘한테 달라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얘는 그 쇼핑백에다 500만 원 담고 그대로 가져왔다가 돈을 달래서 준 겁니다. 즉, 얘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빌린 돈 1,000만 원과 훔쳐간 돈 500만 원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목숨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자 얘가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을이 어떤 죄책이 있느냐?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500만 원은 실제로 을의 돈이죠. 을의 돈으로 갑이 훔쳐갔는데 갑의 재산과 혼화되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백에 있던 500만 원 자체는 뭐야? 을의 돈이기 때문에 을이 그걸 가져간 거, 즉 폭행이나 협박을 써가지고 받아낸 것은 자기 재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당시 나온 거 보고 여러분들이 좀 이거 보면은 500만 원에 대한 의뢰 제책을 해가지고 500만 원을 자기의 돈을 갖다가 쇼핑백에 있던 돈을 걔가 훔쳐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거 안 돼. 자, 을이 폭력 조직원 A와 함께 겁을 주어 갑이 보관한 돈을 되찾아온 행위가 공동공갈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건 이제 공갈죄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되찾아온 돈은 원래 을로부터 절취했던 당의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뭐예요? 을의 입장에서 볼 땐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갈죄에 객체가 되지 않아요. 공갈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관련돼가지고 300만 원은 뭐냐? 300만 원에 관련돼가지고 공동공갈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을이 폭력 조직배 A와 겁을 주어 돈을 갚게 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안에서 을은 공갈의 수단으로서 협박을 사용했고, 이때 협박은 협의 협박, 즉 뭐 족하다. 사안에서 갑이 을의 협박 내용이 실행 가능성을 믿고 그 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한 것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구성권 표지와 인과관계 개선적으로 진행되는데, 제가 이제 볼 때 이건 6점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 구성권을 해당해요.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밑에 보면 바로 위법성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 관련돼 가지고 여기 밑에 해설을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위법성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위법성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법 영득 의사로 판단할 문제죠. 기본적으로 얘는 300만 원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있어. 가져오라 그래서 받아낸 거야. 자, 근데 기본적으로 그 영득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해설 기준을 볼 때 해설 기준자는 뭐냐? 해설 기준은 객관적 구성 요건만, 이것만 따진 거예요. 근데 원래 따져야 될 건 뭐다?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불법 영득 의사에서 이것이 수단의 불법설이냐, 영득의 불법설이냐 했을 때 영득의 불법설 입장은 뭐다? 이거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협박만 성립한다. 수단의 불법에서는 공갈죄까지 성립한다. 라고 판단하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사회상계 위배느냐 관련돼 가지고 사회상계 위배되는 행위다. 사회상계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요소는 조각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면 되는데, 제가 볼 땐 이 출제자는 아마 영득의 불법설을 취하기 때문에 말른데 이런 논의들을 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뭐 공갈죄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굳이 그렇게 보는 건 애매하고, 여기 보면 작물자는 을은 갑으로부터 정을 알고 500만 원을 받았으나
불법 용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뢰 행위는 작물 취득 때는 차지 않는다. 판례라는데 난 이건 제가 볼 땐 아니라고 봐요. 여기 해당시에 판례도 제시 안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기본적으로 을은 갑으로부터 정을 알고 500만 원을 받았으나 불법 용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 용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영득의 불법설 입장이죠. 판례라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수단의 불법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법 용득 의사가 인정되고 작물죄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작물 인정도 알았기 때문에 관련된 아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련된 아주 가배제책 끌어가지고 여기도 보면 뭐 아까 업무상 행위죄 성립한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의뢰제책, 작물취득죄. 아, 여기 작물취득자 성립한다 이거구나. 작물취득 성립한다 이거고 여기서 이제 이 여기서 작물취득자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거네요. 자기 돈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불법 용도사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고 여기서는 아까 말한 그 업무상 횡령 관련돼 가지고 업무상 횡령 이후에 관련된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년도 모의시험 문제는 이거는 이게 진짜 횡령죄에서 중요한 건데 협박죄 저기 봐. 이게 진짜 공갈죄에서 중요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 뒷부분에 412페이지에서 설명을 해요. 412페이지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협박해서 재물을 받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공갈죄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협박해가지고 재물을 받았다. 그럼 이게 불법 영득 의사에서 말하는 수단의 불법설인지 아니면 영득의 불법설인지 따라 가지고 영득의 불법설은 돈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협박해서 재물 받을 때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재물 받은 거는 자기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협박만 처벌한다는 겁니다. 근데 수단의 불법설에서는 어쨌든 간에 수단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 중에서는 돈 받았으면 그냥 공갈죄가 성립한다. 공갈죄는 불법 용득 의사인데 의사가 필요한데 그때 불법은 수단의 불법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불법 용득 의사 설명회 때 설명했었죠. 앞에 불법의 의미. 그 문제를 가지고 설명한 건데 이건 402페이지 가서 한번 다시 설명한다. 그렇게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공갈죄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 요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범위를 378페이지까지 공갈죄까지 다 받고 오늘 수업은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